좀비딸 보셨나요? 좀비딸 좀비딸에 나온 정석 오빠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순서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그 요즘 원작 기반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건 오리지널 이야기로 다루신 이야기인데 그 시나리오 구성부터 완성까지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작업하신 걸로 들었어요. 완성까지 어떤 과정 거치셨는지 또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2014년도 정도에 초고를 썼고요. 그때 이제 데뷔작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뭐 그때 상황에 아직은 좀 여물지 못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데뷔는 그때 이 시나리오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뭘 할까 해서 썼던 게 엑시트라는 시나리오였고 그 시나리오로 일단 데뷔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엑시트가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으로 뭘 할까 하다가 제 이른바 뭐 보석함에 있던 그런 작품이었던 이 악마가 이사했다 작품을 꺼내 들고 좀 그때 문제점이 뭔가 있지는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새롭게 다 재정비해서 좀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. 네. 뭔가 후순위였던 것 같은데 여물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또 뭐 지금보다 젊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. 좀 어떤 대중성과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좀 막 나갔던 것 같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, 왜 그때 제작하지 못했던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각색을 하고 조금 더 여물 수 있었게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세월의 힘이 아니었을까 좀 싶어요. 뭔가 약간 상업적으로 잘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.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이어서 전해주세요. 일단은 엑시트라는 작품이 규모도 좀 컸고 좀 많은 어쨌든 도전을 했던 작품이긴 한데요. 이전에 2시의 데이트라는 제목이었지만 이제 악마가 이사했다로 바뀌었는데요. 이 작품은 좀 엑시트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좀 사람, 인간의 좀 어떤 내면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규모는 다를지언정 그 제가 임하는 자세는 엑스 때랑 못지않게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배우분 캐스팅하는데 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. 네. 왜라고 물으신다면 뭐 다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유나 배우랑은 엑시트 때 어떤 너무 좋았던 기억 그리고 결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유나 배우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나 배우가 이 캐릭터에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. 그래서 뭐 촬영하는 내내 정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많이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두 분 다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안보은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, 사실. 근데 되게 큰데 외향은 되게 큰데 그 내심에는 되게 소년과 되게 순수한 면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막 주먹도 크고 막 때릴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 많이 하고 저한테 막 의견 교환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인연을 잘 만났다 이번에도 역시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맡은 캐릭터 소개를 부탁드리고요. 이번 영화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낮에는 빵집에서 일을 하고 새벽에는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 역할을 맡았고요. 굉장히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고 또 신선해서 너무 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확 끌렸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어떻게 봐주실지 기대가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도 되기도 하고요. 음, 어, 꼭 봐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
낮과 새벽의 다른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꼽겠습니다. 네. 두 가지의 캐릭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꼽고 싶어요.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. 우선 낮과 저녁의 선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연기할 때 톤도 좀 뭐 목소리나 말투나 뭐 이런 부분도 차이를 좀 두기도 했었고요. 무엇보다도 눈에 딱 보자마자 확연히 다를 수 있게끔 스타일링에 관련돼서 감독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낮에는 조금 더 맑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의 모습들을 담아냈다면 저녁에는 좀 더 화려하고 거침없고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매력까지 다 담겨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을 쓴 그런 친구여서 좀 딱 그냥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나요? 그냥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 새벽 2시마다 악마로 변하는 선지를 감시하고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길구 역할을 맡은 안보인입니다. 네. 캐릭터 소개는 끝나셨고 이번 영화에서 주목해 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주세요. 제 캐릭터가 굉장히 누군가에게 무해하고 정말 좀 도움을 주지만 도움도 받고 싶은 그런 캐릭터거든요. 저희 영화 정말 날씨도 많이 덥고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. 또 여름에 보면 오싹한 느낌도 유나 씨가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날씨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무척 덥다가 비도 갑자기 오고 그러잖아요. 그 영화 촬영 중에 다이빙을 두 분이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아직 영화를 못 봐서 기대되고 있는데 그 촬영 현장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, 뭐 경험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실 거 있을까요? 특별했던 경험? 저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. 현장이 정말 즐겁긴 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즐거워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촬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강에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고요. 또 트램플린 현장, 트램플린도 예고편에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클럽씬 여러 가지들이 영화를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다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저는 죄송합니다. 잠시만. 네, 저는 이 악마가 이사 왔다 촬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꼽는다면 낮과 밤 선지가 따로 있잖아요.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촬영도 밤 촬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생활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 밤에 더 적응이 돼서 좀 더 신나게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그 밤선지로서의 표현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정말 밤과 새벽대로 좀 변해갔다라는 그런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예고편에서도 나왔다시피 한강에 뛰어드는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한 컷을 위해서 기회도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.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뭔가 재정비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해내고 싶어서 미리 이제 수중 촬영하는 연습하는 공간에 가서도 잠수복을 입고 뭐 연습도 뛰어드는 연습을 계속 여러 번 하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 안보현 배우님께 다시 여쭤볼게요. 그 캐릭터 자체가 요즘 청년들을 대변해서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언뜻 들었습니다.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요즘 청년들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. 제가 이걸 또 제 걸 쓰신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도 사실 요즘 청년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
요즘 청년들 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상처받거나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. 아니면 어떤 용기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. 길구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뭐 이 모든 청년들이 길구라는 캐릭터 하나에만 대입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길구라는 캐릭터 자체를 이 친구가 좀 더 성장하고 용기를 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정말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어딘가에 이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? 정말 겉은 외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강인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데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좀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보면서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한편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느꼈던 부분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호흡이 어땠나가 궁금해요.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유나 씨가 이 장면들을 어떻게 구현해낼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리딩은 해봤었지만 실제로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나타날지도 몰랐었고 낯선지와 밤선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워낙 성격이 너무 털털하고 밝아서 그런 부분이 캐릭터에 잘 묻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도 너무 즐거웠고요. 유나 씨와 호흡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두 사람 호흡에 관해서 네. 뭐 기억에 남는 점, 의외라는 점,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본인은 잘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길구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표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. 이제 이 안보현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순박한 그런 면을 가진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듬직하고 뭐 이런 그런 멋진 모습들을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 길구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와 안보현 배우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형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또 길구로서도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캐릭터와 또 더 시너지가 나면서 선지에게 굉장히 또 듬직한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길구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좀비딸 보셨나요? 좀비딸 좀비딸에 나온 정석 오빠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네, 이제 경쟁하게 되셨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얼마 전에 소녀시대 멤버들 다 모인 영상도 공개가 됐더라고요. 멤버들 응원은 없었는지 그런 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 이제 엑시트로 같이 함께 작업했었던 이제 정석 오빠와 또 올 여름에는 같이 또 나란히 각자의 작품으로 극장에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여름을 함께 또 한 작품에서 만났던 인연이 또 한 여름을 책임지는 그런 이 올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서로 응원하고 있고요. 저도 정석 오빠가 잘 이끌어주고 또 저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극장에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그런 서로 좀 다 두 작품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가 낫다 이런 건 있으세요? 제발. 넘어가면 안 된대. 우리가 낫다요? 정말 많이 꼽을 수 있는데요. 신중하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우선
제가 나와요. 네.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. 엑시트의 주인공인 정석 오빠가 좀비 딸에 나오고 유나는 악마가 이사 왔다에 나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소녀시대는 어제가 저희가 데뷔 18년째였어요. 데뷔 18주년이 어제였기 때문에 8월 5일이 18주년이어서 다 같이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가까이에 그 멤버 티파니 언니의 생일이 있어요. 그래서 생일 파티로 모였지만 항상 그 기념일까지 겸사겸사 같이 축하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항상 되는데 모여서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 영화가 개봉한다. 이제 시사회에 올 수 있으면 와주세요. 해서 또 응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. 네, 이제 배우 이뮤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. 스스로 어떻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주어진 역할과 작품에 하나하나씩 좀 걸어나가는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고요. 그거는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걸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악마가 이사 왔다는 더욱더 제가 보여드렸던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캐릭터가 좀 과감하고 또 매력이 가장 큰 극 외향적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여서 아마 제가 표현했었던 캐릭터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친구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이 캐릭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뭐 배우로서 뭐 가수로서라기보다 그냥 임윤아로서의 모습을 좀 더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걸어가는 길을 잘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임윤아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조정석 배우님이 또 경쟁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. 좀 어떤 기분이신지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경쟁이라는 생각은 진짜로 안 하고요. 진짜 무슨 뭐 매체에서 이제 뭐 잘 보려고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. 경쟁이라는 생각보다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이 여름 시장에 이제 조정석 배우랑 이제 뭔가 마중물이 되는 어떤 좀비 딸로 인해서 극장의 어떤 부흥을 지금 좀 이끌고 있잖아요. 극장에서의 어떤 가족들과 좋은 영화를 보고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비 딸이 해준 것 같고요. 그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 영화도 악마가 이사 왔다도 함께 보시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오랜만에 느낀 극장에서 좋은 추억과 경험들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부흥을 좀 먼저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가 사실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좀비 딸이 지금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감독님 작품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그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은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가 최근에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됐잖아요. 근데 그게 약간 재제작 개봉 형태로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좀 많이 받고 그게 조금 더 흥행에 악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 감독님들은 그런 현상이 좀 아쉽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.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원작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양과 뭐 의미 있듯이 뭔가 좋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가게 마련이잖아요.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좋은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좀 꾸준히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원작이라는 어떤 그 탄탄한 기반 안에서 그걸 베이스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뒤에 이제 영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렵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오리지널리티를 굳이 고수한다기보다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이걸 영화시키고 싶다는 욕망은 있는데요. 일단은 아직까지 어린 시절부터 조금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 좀 폴더에 좀 차곡차곡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은 좀 더 오리지널리티를 좀 가지고 가고 싶다. 그리고 아무래도 원작 있는 작품들이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또 저만의 힘으로 그리고 다른 오리지널 각본을 쓰시는 감독님들도
그런 본인의 힘을 믿고 계속 오리지널로 좀 승부를 보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엑시트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게 따따따따따 이거잖아요. 좀 이번 영화에는 좀 이런 뭔가 모먼트들이 좀 있을까요? 사실 따따따는 제가 대사를 잘 쓰는 감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데요.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글자로 모두를 각인시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따 하나로. 그래서 그때 따따따도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생각 못했고요. 유행어란 게 사실 어떤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것들이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악마가 이샀다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퍼뜨려지시고 많이 만들어지고 재창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. 그런 맥락에서 감독님은 좀 어떤 포인트가 아주 흥행이 될 것 같다. 배우님들도 좀 그런 것들 좀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예고편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대하는 아니면 이게 무슨 영화지라고 생각하시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생각하시지 못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. 거기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. 그래서 이런 영화였어라고 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랜만에 극장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저는 이번에 저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첫 느낌도 굉장히 뭔가 동화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만큼 좀 무해하고 좀 따뜻한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상근 감독님의 코미디를 또 느낄 수 있고 감독님의 그런 동화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저도 똑같은데 조금 더 덧대자면 정말 이상근 감독님의 개그 코드, 유머 코드 그리고 또 내용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신기할 정도로 잘 묻어놨던 것 같아요. 저희 서로의 캐릭터에도 잘 묻어놨던 것 같고 더구나 길구 같은 경우는 유독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톤부터 모든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디렉션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순수하고 힐링되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.